드라마 델리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숙향과 염전무가 짜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최명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감금을 했다느니 어디로 보냈다느니 하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장숙향은 많이 불편했었죠. 더구나 강태민을 사윗감으로 점찍어둔 TV라이브의 방송사 사장이 여우처럼 장숙향과 강진범을 향해 몇 마디 했던 말이 그 원인이 되었던 건데요. 태산의 고문으로 있던 여장부 최명희를 치매로 둔갑시켜 별장에 감금해 놓은 게 자신이 범인이면서도 장숙향은 그런 소문이 떠도는 건 엄청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결국 살아있는 최명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전무와 장숙향은 모종의 썸씽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숙향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염전무가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 장숙향 입장에서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일까지 해달라고 한다는 게 그냥 그룹 총수의 사모와 전무의 관계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인데요. 술에 취한 강진범도 말했었죠. 장숙향의 침실에서 나오는 염전무를 보고 왜 자신의 아내 침실에서 나오는 거냐고 재차 물었는데요. 장숙향이 방직공장 격리였다는 건 강진범이 말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염전무 역시 방직공장 출신인 걸 보면 분명 두 사람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최명희의 영정사진이 온 매체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 최명희의 얼굴을 화천빌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더구나 말 많고 탈 많은 화천빌라 이선순과 방끝순은 궁금한 건 참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최명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네요. 사실 TV에 나오는 사진과 닮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단 젊은 때의 사진이라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없는데요. 더구나 그 사람은 죽었다고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최명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신분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실 그런 걸 장숙향이 노린 것도 있는데요. 장숙향이 최명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데는 여러 가지 보관이 있습니다. 우선 그룹의 지분이 최명희에게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요. 최명희는 태산의 고문인데다 강진범의 어머니입니다. 현재 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보니 회사 지분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제까지는 실종 상태라 그대로 묶여있던 상태지만 죽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지분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상속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모두 잘라버리면 최명희가 어디에 살아있든 그 역할을 하는 게 힘이 들 거라는 여우 같은 장숙향의 계략인 거죠. 참 한심한 건 강진범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진범은 태산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을 죽게 하고 어머니조차 감금해 놓았네요. 정작 강진범 본인은 멀쩡한 인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정말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도 아버지 눈에 밉게 보여서 동생에게 자리가 밀렸던 거라 가정하면 그 억울함 때문에 동생을 치고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강진범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더구나 방직공장 격리하던 사람이라고 아내 장숙향을 비하하면서도 장숙향의 말에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캐릭터인데요. 동생도 동생이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감금하고 위협하는 데 동조를 했다는 건 인간으로서의 자격미달로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태산그룹의 총수라면서 매일 술에 취해 사람에게 골프채나 휘두르는 인간 말종인 강진범은 솔직히 드라마상 보고 있는 것도 질려버리려고 하네요. 처음 강진범 역할을 맡았던 고인이 되신 노영국 배우님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배우 교체를 하면서 캐릭터의 변화를 준 것 같은데 비호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드라마 몰입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는 그나마 악인이 없는 사람 냄새 나는 행복한 드라마이길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요. 악녀 장숙향의 못된 짓뿐 아니라 그 남편 강진범의 진상은 드라마 흐름상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너무 착하기만 한 효심이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뀌어주면 좋겠는데요. 조카인 루비가 고모 효심에게 하는 말은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의 세태를 반영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 또래의 학생들이 드라마를 보고 저래도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면 어쩌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효심이 대학을 중퇴한 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게 아니죠. 지난번 자신의 모교에서 선배를 만나 나눈 대화를 보면 효심이는 자신의 분야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체육인이었네요. 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이제는 오빠들의 남동생뿐 아니라 머리 커진 조카까지 효심이를 무시하고 타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조카 루비는 효심이의 희생을 병이라고까지 비하하고 무시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나무라거나 중간에서 조정해주고 바로잡아주지 않으니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강태민과 강태호도 마찬가지죠. 극단적 경쟁 구도로 가지 않더라도 효심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의 경쟁 역할이 가능할 텐데 집안 싸움의 구도로만 가고 있어 식상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부분은 옥탑방 옥상에서 최명희와 효심이가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었네요. 효심이 누군가가 신경이 쓰인다고 하니 최명희는 신경이 쓰이면 쓰라고 했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말이죠. 그러니 행복해지라고요. 최명희는 효심이 말하는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만 그는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 강태호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를 이끄는 세 사람은 효심이와 강태호 그리고 최명희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삶의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세 사람이 실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슬기롭게 견인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